이때 덩샤오핑이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일국양제 One Country Two Systems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시청하신 후 감상평 댓글을 달아주시면 5분을 추첨해서 한빛미디어에서 나온 책 유튜브 상위 노출의 모든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홍콩 3편, 왜 중국은 홍콩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4년 영국과 중국 이 둘은 홍콩 반환 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대처의 마지막 전략은 중국령으로 하되 영국이 자치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하면 홍콩 사회도 같이 붕괴된다. 이런 전략으로 맞섭니다. 이때 덩샤오핑이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일국양제 One Country Two Systems입니다. 나라는 하나지만 시스템은 2개로 가겠다는 거죠. 즉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큰 나라 안에 본토는 공산주의, 홍콩은 자본주의 이렇게 2개의 체계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은 지금까지도 헌법이 따로 있습니다. 등소평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이면에는 One China Policy,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본 원칙을 달성하려는 데 있습니다. 중국의 지상가주 중 하나가 바로 대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해서 중국과 수교한 나라들은 다 대만하고 단교하는 겁니다. 한국 역시 노태우 정부 때 중국과의 수교를 재개하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만 대사관이 없어요. 지금 중국 대사관이 원래 대만 대사관이었습니다. 참고로 명동에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중국집 깐풍기가 진짜 끝장. 아무튼 중국 대사관이 리노베이션해서 건물도 예쁩니다. 대만 대사관 측에 방 빼라고 3일 전에 통보했다고 하네요. 보통 해고도 2weeks 노티스가 기본인데 말이죠. 우리한테 익숙한 사건으로 쉽게 이해해보면 과거 마리텔에서 쯔위가 대만 깃발 들고 나왔다고 개 털리듯 털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밖에서 중국을 보니까 중국이 한족의 나라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중국은 다민족 다문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동포들만 해도 조선족 자치구가 있죠. 티베트, 신장 위구르, 몽고 등 아주 다양한 민족과 완전히 다른 각각의 문화들을 하나로 묶어서 중국이라고 유지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각각의 소수민족들을 은근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이몽구 지역, 이른바 내몽고 할 때 이 몽자가 한자로 어리석을 몽자를 씁니다. 무주몽매하다 할 때 그 몽자예요. 이걸 지역 이름으로 쓴 거거든요. 이런 건 정말 대놓고 열등감을 주려는 거죠. 우리나라는 한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어떤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독립하고 싶어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경상도가 독립하고 싶어한다, 서울이 독립하고 싶어한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예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노령화 때문에 반드시 이민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역 분열, 인종 갈등은 이제 남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단순히 난민 싫다, 오면은 더럽다 이렇게 쳐버릴 문제가 안 됩니다. 단순히 얘기하면 이민 안 받으면 그냥 나라가 유지가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이나 난민 문제를 진지하고 포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불법 이민 나쁘다 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민 인구 평균 연령이 30세가 넘습니다. 미국은 평균 연령이 18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생산에 기여하는 연령과 기간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차이가 납니다.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아예 달라져 버리는 거죠. 캐나다 이민 온 사람들은 10년, 20년 일해서 세금 내고 나면 바로 연금 받는 연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심지어 불법 이민이라도 어릴 때 넘어오니까 사회에 기여하는 기간이 길죠. 거기다 어릴 때부터 미국인으로 자라니까 미국인으로서의 소속감도 높죠.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구조, 인구구조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 선순환 구조가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중동이나 동남아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쪽 나라 입장에 접근하는 게 이해가 더 쉬워요. 중국은 한잔의 정책 폈잖아요.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게 실패한 인사이트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미 진작에 한 10년 전에 이 정책 철회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 인구 증가율이 한국보다 조금 높습니다. 0.5% 수준밖에 안 돼요. 자국민으로 충당이 안 되면 이걸 외국인 노동자로 다시 끌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는 거니까 또 다른 제도를 또 설립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민을 받아야 됩니다. 이민이나 난민 수용 안 하려면 애를 많이 낳으면 됩니다. 근데 최근 경향을 보면 그러긴 어려워 보이죠. 더구나 갈수록 살기가 힘들기도 하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살기 힘들면 출산율이 낮습니다. 단적인 예로 부동산 가격과 출산율은 반비례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내 집 마련이 힘들잖아요. 그럼 출산율이 낮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대한민국보다 더 출산율이 낮은 곳이 바로 홍콩입니다. 홍콩 집값이 우리나라보다 높거든요.
홍콩은 시장 경제의 천병이자 실험장이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본말 써서 죄송한데 판자촌 학고방 같은 곳이 홍콩에서 평당 억이 넘어요. 홍콩에서 이런 데서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아파트먼트라고 하는데요. 그건 좋게 부를 때 얘기고 케이지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동물우리, 닭장 이런 뜻이죠. 그러니 홍콩도 쌓일 만큼 쌓여왔던 거죠. 아무튼 이런 지역 독립의 문제가 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에서도 2017년에 카탈루니아가 독립투표했었잖아요. 영국도 스코틀랜드가 독립투표했었죠. 아일랜드는 어떻습니까? IRS가 무장독립 투쟁한답시고 테러하잖아요. 테러한다고 하면 무조건 국제사회에 역풍을 맞을 것 같은데 심지어 나름 지지도 받고 있죠. 블러디 선데이,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해리슨 포드와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데블스 오운 같은 영화도 나오고 말이죠. 중국은 저개발 상태에서 도시화를 이뤄야 되니까 지역별 불균형 발전을 폈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신흥 도시들이 상하이, 선전, 대련 이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서부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전략을 폈죠. 그래서 각 성마다 지역마다 경제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지역들 역시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올 수 있겠죠. 50개 자치구 중에 몇 개만 독립하겠다고 나선다고 해보세요. 중국 정부 입장에선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죠. 나쁘게 말하면 우리한테도 좋은 게 아닙니다. 이웃 주변국이 분쟁에 휩싸이면 당연히 영향이 가게 마련이거든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경제는 중국과 외교 안보는 미국과 가야 하는 실정이거든요.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1천억을 벌면 우리나라는 100억 정도를 자연스레 번다고 합니다. 아모레 퍼시픽 대박 난 거 보세요. 미중 무역 전쟁에 우리나라만큼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도 없거든요. 홍콩 인권법은 미국 상하원을 가볍게 통과했잖아요. 이게 나쁘게 보면 내정 간섭인데도 통과시킨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그만큼 중요한 이슈인 겁니다. 인권이란 좋은 명분도 취할 수 있고 동시에 실리도 취할 수 있잖아요. 너무 빨리 통과돼 버려서 오히려 중국 자극할 수도 있으니까 트럼프가 지금 사인을 안 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의 중국 원칙이 깨져버리면 중국은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모든 소수민족들이 다 독립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다른 나라랑 수교할 때 악착같이 대만 대사관을 없애는데 집착하는 겁니다. 홍콩, 대만이 만약 중국에서 독립돼서 인정을 받아버리면 수많은 자치구 민족들이 다 각자 독립하겠다고 줄줄이 빤스러나는 상황이 나올 거거든요. 때문에 중국은 홍콩을 통해 이 일국양제, 우리 중국 안에서도 자본주의가 그럴듯하게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홍콩 시위대는 다음에 5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송환법의 완전한 철폐. 두 번째는 경찰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셋째, 시위대 폭도 규정을 철회할 것. 네 번째는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5번째가 중요한데요. 바로 홍콩 행정장관의 직선제 실시입니다. 처음 4가지 조건은 얼핏 봐도 사실 들어주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송환법은 이미 철폐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중에 마지막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만은 들어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바로 하나의 중국, 이 대원칙을 해치기 때문이에요. 중국에서는 핵심 이익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데 중국이 지니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홍콩 사태로 이게 다 날아가 버릴 지경이 돼버린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의 가장 큰 관심사가 대만이거든요. 왜냐면 자기네 남중국해 앞바다에 미국 전초기지가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만만 해도 최근까지 정권을 잡고 있는 민진당 정부가 상당히 인기가 없었습니다. 현재 타이완 총통 같은 경우 내년에 대만 총통 선거에서 거의 재선이 되지 못할 확률이 높았거든요. 근데 홍콩 사태가 벌어지면서 중국이 점점 강경 진압을 하니까 대만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민진당 말대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국민당처럼 중국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우리도 저렇게 무자비하게 탄압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게 된 거죠. 우리도 홍콩처럼 중국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겠네 라고 대만 사람들이 느끼게 되면서 최근 차이잉원, 이름도 더럽게 차이잉원 총통 지지율이 올라가고 망해가던 민진당 정부가 기사회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내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 민진당 현재 총통이 재선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어요.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미국한테도 홍콩 사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할 수밖에 없죠. 과거 대만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성장을 했죠. 우리 대한민국을 선두로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 아시아 4마리 용이라 불렸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냉전 때문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만과 우리나라를 지원했지만 지금은 G2인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도 이게 인권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물러서지도 밀어붙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어떻게 영국이 홍콩을 떠나기 전에 빅엿을 먹이고 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이었습니다.